반갑습니다, 여러분. 차인가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겨울 동안에 참 이 공간이 좀 춥지요. 그래서 촬영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런 관계로 12월, 1월, 2월 한 3개월 동안은 사실 좀 쉬어야 되지. 뭐 제가 올리는 영상이 많은 사람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쉬어가며 놀아가며 올리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은 그냥 제가 차를 마시고 건강 태권을 하면서 건강해진 나의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시간 나는 대로 짬짬이 그렇게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지. 그래서 또 이렇게 동영상을 시작하게 되었고 아마도 앞으로도 그런 일이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몸의 습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은 몸은 어떻게 보면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 우리 몸을 이렇게 만약에 분해를 할 수 있다면 분해를 해보면 단백질 몇 프로, 지방 몇 프로, 탄수화물 몇 프로, 뭐 물 몇 프로 이렇게 쭉 이렇게 구성 성분들이 열거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 몸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신의 법칙도 따르지만 정신의 법칙보다는 먼저 물질의 법칙이 적용되지. 그런 측면에서 몸의 습성을 알며 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몸은 항상 효율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소화 흡수시켜서 에너지화 시키잖아요. 그럴 적에 몸은 소화 흡수하는데 최소한의 에너지를 쓰기를 원하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소화시킨 음식물이 되는 에너지를 최대한 무엇입니까? 활용하려고 하지. 그래서 최소의 에너지를 들어서 최대한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몸의 습성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료농약을 치지 않는 음식물을 한 10년이라든지 뭐 이렇게 드시다가 비료농약을 든 음식을 먹으면 어떤 사람들은 설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배가 아프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몸 반응이 일어나지. 그렇게 몸이 아프고 설사하고 이런 반응들은 몸이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지. 주인한테 야 인마 그런 몸을 먹으면 내가 힘들어져. 그러니까 그런 거 먹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몸의 그런 표현들을 잘 못 알아듣지. 몸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몸의 무엇입니까? 언어고 몸의 이야기지. 그런 음식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음식을 먹으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오염물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 시간이 걸린다는 말은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그만큼 많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소화 흡수하는데 내 몸의 에너지를 엄청 써야 되지. 그리고 그 음식물부터 얻는 에너지는 그만큼 무엇입니까? 줄어들겠지. 보통 우리가 오염되지 않는 음식, 즉 말해서 뭐 화학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아니면 화학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을 먹어서 만약 100을 먹는다면 내가 그것을 소화시키는데 내 몸 에너지를 한 20% 쓰고 그리고 이제 한 80%의 에너지를 얻는다면 오염된 음식, 정말에서 농약이나 화학 비료가 있는 음식이라든지 가공식품에 화학물질이 첨가된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지. 그러니까 그것을 소화시키는데 내 몸 에너지를 20%가 아니라 한 5, 60%를 써야 되지. 그렇게 되면 무엇입니까? 거기서 얻는 에너지 양은 4, 50%밖에 안 되죠. 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몸으로 볼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이지. 그래서 몸의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최소한을 투자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보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몸을 항상 움직인다는 거지. 이것이 몸의 습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우주를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 에너지의 최상의 법칙이라고 누가 말을 하더라고요. 전체 물리학에서 보면 항상 물질은 모든 방향으로 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런 우주의 최상의 법칙이 우리 몸에도 적용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스스로 어떻게 판단을 못 하지. 그래서 이제 몸한테는 한 가지 더 조건이 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몸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농약이나 화학물질이 들어간 음식과 화학비료나 농약을 치지 않는 음식,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는 음식을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먹어야만이 몸이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한테 어떤 것을 선택을 요구하려고 하면 항상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예전에 어떤 차를 먹은지 모르겠지만은 뭐 농약을 친 차도 먹을 수 있고 농약을 치지 않는 차를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만은 지금 만약에 차인가의 야생고수차를 사서 한 1년간 계속 야생고수차만 드시다가 다른 쪽에서 차를 구입해갖고 그것이 만약 화학비료나 농약이 들어간 차라면 아마 몸에서 거부 반응이 좀 일어날 것입니다. 거부 반응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불편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지. 즉 다시 말하면 몸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위장이 약한 사람은 위장이 아프고 뇌신경계가 약한 사람은 뇌신경계가 이렇게 찌긋찌긋하게 아프죠. 그리고 뭐 심장이 약한 사람은 심장이 두근거린다든지 그리고 대장이 나쁜 사람들은 설사를 한다든지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집니다. 실제로 몸한테 그런 인식이 되어지면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지지. 그래서 항상 몸한테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그 전제 조건에서 뭐가 붙어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항상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교 대상이 없으면 몸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비교 대상을 비교를 해야 되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료농약을 치는 음식을 계속 먹으면 몸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료농약을 치는 음식을 계속 먹다가 비료농약을 치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푸떡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또 효율적인 음식, 그러니까 비료 농약을 치지 않는 음식을 오랫동안 먹으면 나중에 이제 비료 농약을 치는 음식을 먹으면 반응을 하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볼 때는 몸이 만약 그렇게 아까처럼 오염된 음식과 오염되지 않는 음식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뭐 합니까? 몸에서는 인식작용이 일어나집니다. 그런 음식에 대한 인식이 내 몸에 저장이 되지. 그렇게 되지면 몸은 항상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면 항상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몸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지만 몸도 무엇입니까? 그런 인식작용이 일어나지지. 뭐 정신만 인식작용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몸도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면 그런 인식작용이 일어나지고 그런 판단을 스스로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오염되지 않는 음식을 먹다가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아까처럼 배가 위장이 아프다든지 뭐 심장이 두근거리다든지 목이 아프다든지 갑상선이 약한 사람은 항상 목이 아프겠죠. 붓는다든지 그리고 간이 약한 사람은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몸이 인식이 돼 있어서 아, 이 음식은 나쁘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차를 먹고 그리고 몸이 맑아지면 그런 몸의 습성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계속 탁한 음식만 먹고 오염된 음식을 먹고 하면 몸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무엇입니까? 내 몸속에 오염된 음식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화학물질이 들어가는 음식들을 먹고 몸이 축축되면서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서서히 무엇입니까? 시스템이 다운되기 시작하지. 그래서 이런 몸의 습성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만약에 저희 차인가의 차를 구매하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부터는 다른 예전에 먹던 차를 싹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오직 원료가 맑은 차인가의 야생 고수차만 딱 한 1년 정도 드시다가 그 다음에 몇 년 정도 돼서 만약 예전에 먹던 차를 이렇게 꺼내서 같이 이렇게 비교해 먹어보면 몸에 아마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는 또 무엇입니까? 물의 조건이랄 다구의 조건이 있습니다. 다구는 항상 유리 다구를 써야 됩니다. 예전에 쓰던 다구를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전부 다 무엇입니까? 예전에 먹던 것들이 다 이렇게 박혀 있고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차를 먹어도 그렇게 되집니다. 그래서 다구는 항상 유리로 만든 유리 제품의 다구를 써야 되고 물은 무엇입니까? 항상 가장 깨끗한 물, 맑은 물. 다시 말해서 역삼투압 방식으로 물을 걸러진 정수기로 걸른 그런 물을 드셔야 되죠. 뭐 대표적인 그런 정수기가 바로 청원아이스 정수기죠. 그렇게 이렇게 먹다가 만약에 다른 물이라든지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바로 나타나집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몸을 만들 적에 내 몸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면 모든 조건들이 무엇입니까?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 1년 후에 몸으로 읽을 수 있는, 그렇게 몸으로 읽는 차를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있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건강하게 차인갑니다.